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드럭스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 빠른 2세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비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며 하지만 최소 4주에서 8주간은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의 경우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식염수로 코 세척을 자주 해주시면 매우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코와 눈 주위 및 입천장 뒤쪽에 발생하는 가려움증, 재채기, 코 킁킁거림, 코막힘, 맑은 콧물 및 후비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단순 코막힘이나 점액성 후비루, 코피 등이 한쪽 코에만 지속되는 것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은 우선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중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보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고 장시간 지속됩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는 로라타딘, 데스로라타딘, 세트리진, 레보세트리진, 팩소페나딘 등의 약제 등이 있고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로 주로 면역 시스템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은 알레르기 유발, 알러겐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우리 몸속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외부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항체를 만듭니다. 생성된 항체는 비만 세포라고 하는 마스트셀에 달라붙게 되고요. 항체가 달라붙은 비만 세포는 강력한 화학 물질인 히스타민을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히스타민에 의해서 재채기나 콧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도 큰 편입니다. 일단 먹으면 졸립고요. 입도 마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수면 유도제로 용도가 변경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있습니다. 쿨드림 연질 캡슐과 같은 약이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르텍 알레그라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시죠. 모두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르텍에 들어있는 세트리자넨이라고 하는 약은 S라고 하는 형태와 R 형태가 짬뽕된 상태인데요. SR 중에서 R 형태만 분리해낸 것이 레보세트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C잘정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래서 세트리진은 현재 일반 의약품, 레보세트리진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보세트리진 전문 의약품이 세트리진에 비해 약효가 더 좋다거나 부작용이 덜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어야겠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적고 약효도 빠른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르텍, 아르텍, 알러샷, 알지싹, 알지퀵 등의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로도 효과가 없다면 첫 번째로는 코 안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가 권장됩니다. 단 이 약들은 모두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에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우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절히 사용할 경우에는 매우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런 약들이 아바미스 이런 약들이 있고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런 약들이 있는데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는 1년 정도 지속해서 사용하여도 매우 안전합니다. 우선 4에서 8주 정도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를 꾸준히 사용할 경우에 코막힘을 포함한 증상까지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분무하는 빈도를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정 흡입용 스테로이드, 예를 들어서 베클로메타손은 소아 환자가 사용할 경우 성장 속도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 개발된 모메타손, 플루티카손 이런 약들은 전신적인 흡수가 거의 없고 매우 안전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니까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서 먹는 스테로이드제는 그닥 권고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다른 약물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단기간 먹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저녁에만 먹으라고 알약 하나씩 주는 게 있을 텐데요. 그 약은 이제 싱귤레어 정으로 대표되는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결국은 염증이죠. 염증을 전달하는 놈이 바로 류코트리엔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 염증 전달하는 이 친구를 중간에서 차단시켜주는 친구가 바로 싱귤레어전과 같은 이 류코트리엔 수용체 차단제인데요. 이 약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코 증상과 눈 증상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항히스타민제와 류코트리엔 수용제 기량제의 그 효과를 비교한 표인데요. 단순 코 가려움이나 재채기, 맑은 콧물인 경우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해도 되겠습니다만 끈적한 콧물이 난다거나 코막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와 더불어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싱귤레어전과 같은 약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기간인데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지속적 유지 치료,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증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만 쓰는 것보다는 훨씬 알레르기 염증과 증상 조절에 효과적이었다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는 분무 후 최소 4에서 7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쓰고 효과 없네 중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일주일간은 꾸준히 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꽃가루가 흩날리기 전인 한 2주 전, 한 달 전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간혹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인데 코막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 부어있는 코 혈관을 진정시키기 위한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슈도에페드린이 있고요. 전문 약품입니다. 부어있는 코 안의 혈관을 진정시켜서 코막힘 증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가 코 안에 이렇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코에 뿌릴 수 있는 혈관 수축제도 있습니다. 오트리빈이 가장 유명한데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에 뿌리는 약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트리빈으로 대표되는 자일로메타졸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효과는 조금 천천히 나타나는데 지속시간이 조금 긴 편이고요. 미놀로즈 S, 코엔쿨과 같은 약은 이제 옥시메타졸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합니다. 조금 달라요. 이 약 성분은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데 지속시간은 다소 짧은 편입니다. 물론 오트리빈도 라인업이 다양해져서 옥시메타졸린이 포함된 효과 빠른 오트리빈 S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비강내 뿌리는 항히스타민제는 작용시간이 매우 빠르며 코막힘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옥시메타졸린 계열의 이런 코엔쿨, 미놀로즈 S 같은 코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목으로 넘어가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맨날 그래요. 저도 코가 맨날 목으로 넘어가서 기침도 많이 나고 뭔가 좀 되게 살기 좀 되게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평소에 우선 코와 목에서는 끊임없이 점액을 분비합니다. 점액이라고 하는 거는 코 안을 촉촉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물질이 기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점액이 이제 이 인두에 고이거나 넘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후비루 혹은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후비루 증후군 자체가 질병이라고 보긴 힘든데요.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이제 분비물이 끈적끈적하고 농축되면서 후비루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실내 공간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분비물이 진하고 코를 풀었을 때 노란색 혹은 연녹색의 그런 콧물 덩어리가 보이게 된다면은 이건 세균의 감염, 부비동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꼭 복용해야 됩니다.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코 속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비동염이 만성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이 되는 겁니다. 부비동이라고 하면은 이 그림처럼 코와 코 주위 머리뼈에 있는 8개의 공간을 뜻하는 건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점액들이 끈적이면서 이 부비동 안에 진액이 찰 경우에는 부비동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구멍에 이제 염증이 생겨 부어오를 경우에 내부가 막히게 되고요. 그러면 공기 환기 및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끈적한 분비물이 내부에 고입니다. 이는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만성 축농증이 되는 겁니다. 우선 만성 축농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포함한 이비인후과적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댁에서 할 수 있는 후비루 증후군, 코가 목으로 넘어가서 불편하신 분들은 첫 번째,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해주시면 매우 좋은데요.
이게 사실 2번, 4번 하기 힘들어요. 저녁에 양치할 때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고, 이게 진액을 마르게 하고 소변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카페인, 이뇨제 등 식품이나 음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가 사용 가능한 비염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먹는 항히스타민제 일부,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임산부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임산부가 사용했을 때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따라서 의사 및 약사 등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안전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를 마지막으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염 치료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코생활을 응원합니다. 안녕.